2025년 12월 8일 오후 7시 4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이제 오늘자 원래 영상 지금 말고 이제 어제 이제 올렸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못 잤어요, 요즘에. 잠을 못 자가지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죄송하고요. 자, 코스피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고요. 코스닥의 흐름은 에코프로 계열의 전반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지금부터 시장에서 의미를 하는지 종목들하고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한번 겹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베트남 첫 원전 철수 관련주 원전과 전력 관련주들. 일본이 베트남 첫 원전 사업에서 원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빠지면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이 신규 참여 의향이 나타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고요. 베트남의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원전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폴란드, 체코, 사우디, 터키 다 있죠. 그죠? 적극적인 참여 이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원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기 하겠지만 한국과의 기술력,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매우 점쳐진다. 그래서 내용이 나온다면 아주 원전 쪽에 주목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원전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이 자리에서 위치를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원전은요, 단번에 확 안 갑니다. 보면은요. 시세를 딱 분출할 때는 항상 뭔가 길을 모으고 가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에비를 필두로 해서 BHI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상승의 약간 차익 실현이라고 보면 되겠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가 나온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했으니 빠지는 건 당연하고 다시금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우진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뭐 우리 기술도 그렇고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플러스지만 한전기술이죠. 이제 한전기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른 것들이 살짝 빠졌는데 현대건설하고 그다음에 우진, BHI, 두에빌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안 간다고 해서 이후에도 끝나는 거가 아니란 말이죠, 원전은. 그래서 전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지금 LS 일렉트릭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빠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뭐 산일전기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얘네들은 지금 조금 못 가고 있지만 LS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찍게 된다면 의미도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렴할 때 사는 게 이득이죠. 무조건. 자, 그다음에 2차전지 전극제조 기술 개발했다. 에코프로 BM, 이스페셜티 케미칼 등등등. 한국연구원이 새로운 2차전지 전극제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 공정에서 이제 바인더 용매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기술 개발의 의미도를. 그러니까 이번에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생산비가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이 감소되면 배출되는 것들도 많이 없겠죠. 그래서 환경오염의 문제 해결 그리고 전극 제조가 고에너지 밀도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제조 공정 혁신에 가까운 기술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의 그 나트륨 배터리가 워낙 강해요. 그래서 그것만큼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렵고 일단 어찌됐든 지금 포커스는 에코프로가 오늘 조금 지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그죠? 그러면은 부각을 될 수밖에
없으면 지금 체크해야 될 종목들이 몇 개 없어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이렇게 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요렇게 네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요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주목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 너무 못 갔고 지금 보면은 거의 그냥 바닥에서 죽어 있었단 말이죠. 그냥 거의 몇 년간을 그죠?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됐어요. 그래서 내려앉고 나서 다시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도를 생각해 본다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길게까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규제 놓고서 분열되는 미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등등등 미국 내부에서도 반도체 규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국 견제로서 민주공화 구분 없이 거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계의 손실과 외교 부담, 이제 리스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하고 미국을 싫어하고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서로 간의 이득을 따졌을 때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분명적으로 문제가 있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체품들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한국과 일본한테는 사실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들도 조금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조용히 지금 거의 11만 원을 다시 찍었거든요. 그죠? 오늘?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올라왔어요. 빠질 만큼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전자나 다른 애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죠? 원익 IPS라든지 그죠? PSK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소부장애들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SK하이닉스 정도로만 봐도 의미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로보 TF 신설 관련주 현대오토베어, 현대차 클로버 등등등. 자, 이거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 로보 수소 피지컬 AI를 총괄하는 새로운 TF를 신설했다. 자, 그리고 이번 TF는 단순 조직 신설이 아니고 현대차가 앞으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로봇 AI의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의미가, 왜 여기서 의미 포인트를 줄 수 있냐면, 테슬라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가장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로봇 산업뿐이에요. 제 4의 먹거리, 4의 먹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먹거리가 시작된 상태고 현재 진행형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과거 표현이거든요. 제 4의 먹거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는 이미 해외 쪽에서 공장에서 이미 로봇으로 다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현대차한테 의미가 커요. 그래서 현대차 자체의 의미도를 줄 수 있는 관련주들이 의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자 보세요.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지금 오토 에버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혀 높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봇 그쵸? 클로봇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SPG. SPG는 삼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현대차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SPG. 네, 경고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삼성이 죽었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 현대차로 엮였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네. 사면과 DIC 슈어소프트. 사면, DIC, 슈어소프트 테크. 네.
엄청나죠? 지금 얘네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들 제가 다 오픈을 지금 공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체크를 해야 돼요. 종목들 무조건. 네. 자,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가는 한국 로봇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 관련주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등등. 자, 현대차 로봇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6년이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도입되고요. 35년에는 30% 이상 도달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부정하고 생산력이 하락하죠. 기사 핵심은 뭐냐면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한국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서비스 로봇과 돌봄 로봇, 작업 로봇들이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인력 부족을 메워오고 있는 상태다. 한국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봇 팔, 로봇 움직임, 그냥 생산성 있는 로봇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오늘 조정이 살짝 왔다고 하더라도, 그죠? 좀 다른 애들이 많이 못 갔다고 하더라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이중항체 대전 K바이오 개발 속도 관련주 알테오젠 보로노이 ABL 에이프릴. 자,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차세대 치료 중 이중항체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도 오늘 조금 주목도가 낮아졌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테오젠을 자꾸 뭐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자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될 건지인가에 그거에 대한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수긍을 할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지 제가 굳이 안 좋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종목들은 항상 내 거가 무조건 짱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대장격인 애들이 분명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2차 전지하고 바이오, 로봇이 코스닥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넘어가면서 에코프로가 주목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저의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서 나머지 애들까지도 이제 바이오들이 많이 죽어버렸다고 보는데 전혀 죽은 게 아니죠. 이걸 죽었다고 판단한다면은 정말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수급이 다른 곳으로 빨렸기 때문에 저 정도로 그냥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지.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바이오들은. 앞으로 지금 1월달 재료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 바이오들이 과연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오들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얘기다. 자, 비만율은 5년째 상승 중 D&D, G2G, 올릭스 등등. 비만율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고요. 청년 소년 20대, 30대 중장년층의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기간에서 운동 감소와 배달 음식, 그죠?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비만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모멘텀 강화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래서 실제로 비만 애들 지금 D&D 파마텍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그죠? 그에 따라서 G2G, 뭐 올릭스,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죠? 바이오들이 주목도가 낮아지니까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걱정은 없는데 인벤티지 랩이 좀 주목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많이 이제 버티긴 했지만 비만 쪽은 많이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올릴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테라비홀딩스 코스닥 신규 상장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2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애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첫 번째 영국 기업이죠. 그래서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어쨌든 신규주의 혜택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의미도가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마스가 이어서 스미스 조선 벨트 제대로 관련 하나오션 엔진 중공업 등등등. HD 현대 쪽에서 이제 마스가 스미스로 이어지는 초대형 프로젝트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VIP라는 이제 3축 구조로 재편하는 상태인데 여기가 이제 현대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용이 나온 거지만 실제로 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 엔진 스마트십 기술을 한데 묶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같이 조선 생태계 확장 전략의 새로운 축이다라고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공유를 하면은 하나오션이 머리를 조금씩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가 반전되고 있는 주가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락을 멈췄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의미도를 조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하나오션을 필두로 엔진, HJ 중공업, 그죠? 세진중공업, 그죠? 이런 애들. 그리고 케이프, 일승, 그죠? 오리엔탈 연공,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조선들이 많이 빠지긴 시작했지만 오션을 필두로 해서 올라가야지 다른 애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필두로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도 지금부터는 이제는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번에 이제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시청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